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는 국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며느리 지은 씨는 남편의 출근 준비로 분주했죠. 반찬을 차려놓고 식탁을 정리하던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문 앞을 지나며 잠시 멈췄습니다. 방문 너머에서는 기침 소리가 가볍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지은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또 돈 얘기 꺼내시겠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요. 시어머니 정순 씨는 오래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손이 거칠고 옷차림도 소박했지만 언제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조용히 사셨죠. 그런데 며느리의 눈엔 그런 삶이 늘 초라하게 보였어요. 지은 씨는 남편과 함께 새로 장만한 아파트에 만족하고 조금씩 넉넉해지는 생활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오래된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셨죠. 며칠 전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용돈 몇천 원을 쥐어준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저 형편에 뭘 그렇게 주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전화를 일부러 피했고 주말에 들르자는 제안도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은 씨의 마음 한켠엔 이상한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가끔 어머니 요즘 편찮으신가 봐라고 말할 때면 그때마다 불편하게 웃으며 대화를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지은 씨의 집 근처 시장에 오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김치를 담가서 조금 나눠주고 싶다고 하셨죠. 지은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바빠요, 어머니. 다음에 주세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묘한 불안이 가슴속에 남았어요. 창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빛이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약속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안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이 들어 있었죠. 초인종이 울리자 지은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오셨네 속으로 짧게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본 손주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었지만 지은 씨의 표정은 굳은 채로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요. 말은 공손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묻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준비해온 반찬을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동작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남의 집에 처음 온 사람 같았죠. 냉장고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지은 씨는 괜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냄새 배면 어떡하지 냉장고도 좁은데. 시어머니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라고 몇 마디 건네시더니 머뭇거리며 손주에게 귤 하나를 쥐어줬어요. 그 손에 잔뜩 묻은 주름과 거칠음이 괜히 눈에 밟혔지만 지은 씨는 눈길을 피했습니다. 아이가 귤을 받으며 좋아하자 시어머니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만 가보겠다는 한마디와 함께 시어머니는 다시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고 난 뒤 지은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지만 곧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갑자기 오신 건 어머니잖아. 그렇게 말하며 식탁 위 김치통을 냉장고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김치통 뚜껑을 덮는 순간 눈앞에 스친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계속 떠올랐어요. 묘하게 차가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날 밤 유난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퇴근 후 지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어머니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대. 순간 지은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통장에 돈이 있긴 한가요? 남편은 어딘가 곤란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죠. 화면에는 부동산 계약금 입금이라는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은 씨는 믿기 힘들다는 듯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사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친구분 이름으로 계약하신 것 같아. 확인해 보니 예전부터 조금씩 모아오신 적금이 있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 씨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 초라한 방에서 대체 어떻게 그런 돈을? 그녀는 그제야 지난날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저축을 해왔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 옷도 사지 않고 식사도 간소하게 하시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때조차 그녀는 그런 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은 늘 그렇다며 마음속으로 무시했죠. 그날 밤 지은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던 지난 몇 주가 떠올랐고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잠들었지만 지은 씨는 뒤척이며 자꾸만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무언가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이 더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마음 한켠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며칠 뒤 지은 씨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늘 허름하고 낡은 그 골목을 지날 때면 묘한 불편함이 가슴 한켠에 남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문 앞에 커다란 화분이 새로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단칸방이라 생각했던 곳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문 옆에는 작은 이름표가 반짝였죠. 지은 씨는 잠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근처는 원래 이런 집이 아니었는데 중얼거리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때 마침 집에서 나오던 옆집 아주머니가 지은 씨를 알아봤습니다. 며느리분 아니세요? 어머님이 이사하신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지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이사요? 여기에 안 사세요? 아주머니는 놀라듯 고개를 끄덕였죠. 한 달쯤 됐을걸요? 저 뒤쪽 새로 생긴 다세대 건물로 가셨어요. 보증금도 한 번에 내셨다더라고요. 순간 지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낡은 단칸방이 아니라면 지금 시어머니는 어떤 곳에 계신 걸까? 발걸음을 옮길수록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새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 너머로 단정하게 꾸며진 실내가 보였습니다. 하얀 커튼, 깨끗한 식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 지은 씨는 한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미안함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단편적으로 시어머니를 봐왔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죠.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흐릿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어딘가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 씨는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우편함에 작은 편지를 넣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곧 찾아뵐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결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지은아, 그동안 바빴지? 나 이사한 거 알았구나. 지은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신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띤 듯한 음성으로 대답했어요. 이젠 나도 내 손으로 정리 좀 하며 살고 싶어서 오래 묵힌 짐도 버렸지.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직접 연락해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예상보다 편안했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결혼할 때 쓰던 앨범이야. 그때 사진이랑 편지 몇 장이 들어있지.
지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리본으로 묶인 편지가 한 다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내 읽을수록 가슴이 저릿했어요. 편지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쓴 글이 적혀 있었죠. 언젠가 우리 아들 며느리가 따뜻한 사람이라면 좋겠어요.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지만 가족만은 행복하길 바라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은 사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살아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오랜 시간의 인내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은 씨는 조용히 상자를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시어머니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전에는 만나도 딱딱한 대화로만 시간을 보내던 지은 씨가 이번엔 먼저 어머니, 요즘은 어떤 반찬 자주 해 드세요? 하고 물었거든요. 그 목소리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김치찌개보다 된장찌개가 좋더라. 나이 먹으니 담백한 게 좋아졌어. 두 사람의 대화는 그날 처음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만큼은 따뜻했어요. 지은 씨는 어색함을 감추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담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감내하셨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살아보면 다 그렇지. 나도 내 나이 땐 세상에 불만이 많았단다. 그래도 늦게라도 알면 그걸로 됐지. 그 말에 지은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명절이 아니어도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갔죠. 지은 씨는 이제 어머니 앞에서 꾸미지 않았습니다. 돈도 체면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시어머니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노년의 여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사랑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였네요. 하늘은 붉게 물들고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지은 씨는 시어머니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었어요. 오래전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향의 손수건 세트와 직접 쓴 편지 한 장이었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게 주셨던 마음을요. 늦게 배워서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자주 표현할게요. 그녀는 망설임 끝에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니 여전히 긴장이 됐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왔구나, 지은아. 밥은 먹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 평범한 인사에 지은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직이요.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그렇게 주방으로 들어선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손 냄새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내가 그날 맛있다 해서 또 해봤지. 지은 씨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펼쳐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향, 내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좋아하던 거야. 그 말에 지은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실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용서와 이해, 그리고 가족의 온기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침대맡에 손수건을 두고 잤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방 안을 감싸며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했죠. 시간은 흘러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지은 씨는 어머니에게 점심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요, 어머니.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죠. 이젠 내가 다 컸다, 지은아. 주방에서 나는 음식 냄새는 고소하고 따뜻했습니다. 지은 씨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며 한때 이 자리에서 긴장하고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땐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웃지도 못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엔 평화가 담겨 있었고 그 안엔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뜨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죠. 이제야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네. 그 말에 지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제는 마음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예전에 모아둔 적금인데 내가 힘들 때 써. 지은 씨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이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준 것처럼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오해와 서운함은 이미 봄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속삭였죠. 참, 인생이 길 것 같아도 짧더라. 그래도 이렇게 웃게 되는 날이 와서 다행이야. 지은 씨는 그 말에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오래된 상처가 사라진 듯 따뜻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그날 식탁 위엔 특별한 음식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오랜 시간 돌아 다시 찾아온 진짜 가족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이 더 빨리 찾아와요.